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 2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등 생활 속 거리두기 핵심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평창군 평창읍 노람뜰 일원이 명품 수석 테마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 평창읍 중리 일원에 평창 돌문화체험관을 본격 개관했다고 하는데요. 김소희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평창읍 노람뜰의 수석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이 탄생했습니다. 평창군은 다양한 수석을 발견할 수 있는 유명한 수석산지로 수석 문화를 대중화하고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평창의 노람뜰 일대에 수석 전시관을 건립했는데요. 지난 5월 10일 평창 돌문화체험관이 공식 개관했습니다. 7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 돌문화체험관은 지난 2017년 12월 27일 착공해 2019년 11월 2일에 준공됐습니다. 우리 평창은 대한민국에서도 대표적인 수석 산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 지역마다 또 하천변마다 고을마다 이제 탐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또한 이곳 노람뜰 주변은 이미 이제 바위공원이 조성이 돼 있고 그 전국적으로도 많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바위공원과 또 새로운 이제 돌문화체험관을 개관을 해서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개관하게 됐습니다. 체험관 안으로 들어가면 체험관 1층과 2층은 어린이 체험실, 수석 테마 카페, 수장고, 세미나실 등의 주요 시설이 갖춰져 있고 전시관 1층과 2층은 각각 상설 전시장과 기획 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험관의 수석들은 전국의 수석 소장가들로부터 무상 및 조건부로 기증받아 전시됐는데요. 무상 기증은 협약 체결 후 조건 없이, 조건부 기증은 법원 공증을 받아 기증자 의사에 따라 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군은 기증된 모든 수석을 기증가 이름과 성명을 표기해 전시했고 기증자의 소중한 마음을 오래 기리기 위해 기증자 모습을 강인한 명패는 기증자의 공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120여 점은 상설 및 기획 전시장에 전시했으며 나머지 350여 점은 수장고에 보관했다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돌문화체험관에는 단순히 수석만 전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수석의 종류, 수석의 5가지 요소 등 수석의 역사를 배울 수 있고 수석이 전시되는 과정과 돌을 주제로 한 시들도 전시돼 있어 문화와 예술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돌문화체험관에서는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평창강에서 직접 돌을 찾아 돌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돌받침을 만드는 등 돌의 종류에 대해 배우고 돌을 이용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돌문화체험관 옆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바위공원이 있는데요. 2006년에 조성된 바위공원에는 100톤이 넘는 대형 바위를 비롯해 거북바위, 두꺼비바위, 선녀바위 등의 작품들이 골고루 전시돼 있어 주민들에게는 휴식 공간, 그리고 수석 동호인 및 관광객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앞산인 장암산에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착륙장으로 활용돼 있어 여름에는 넓은 공터를 활용해 오토 캠핑장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마음까지도 상쾌하게 해주는 주변 관광지와 돌문화체험관이 힘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평창군의 돌문화체험관은 평창에서 나는 아름다운 수석뿐만 아니라 전국 유명한 산지에서 난 수석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수석만을 위한 독립 전시 공간이니만큼 이곳에 오셔서 많은 수석의 아름다움도 감상하시고 또 수석이 이런 거구나, 단순한 돌이 아닌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자연의 묘미도 감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예술, 역사까지 배울 수 있고 체험과 힐링, 치유 공간이 공존하는 평창 돌문화체험관.
바위공원과 함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성장하고 수성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햇빛 700 김소혜입니다.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평생교육이 진행됐습니다. 2020년 농업인 평생교육은 농업 마케팅 교육으로 우리 군의 농업 실정에 맞는 농업인 교육으로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 교육에는 생산한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습득하고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따라 SNS 마케팅 등 정보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기간은 오는 10월까지 총 7개월 과정으로 평창군 관내 농업인 65명이 교육에 참여합니다. 한국임업진흥원 임업경영재배기술 평창센터에서는 10월 20일까지 2020년 산양삼 재배기술 교육을 추진합니다. 이번 교육은 산양삼의 재배 환경, 재배 기술 등 생산 기반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산양삼 재배 및 가공을 통한 6차 산업화의 방향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서 평창 산양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평창 산림 환경을 경험하며 추후 귀촌 정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관계자는 예비 귀산촌인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평창의 산림을 경험해보고 향후 평창군으로 귀촌할 경우 새로운 산림 소득을 모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5월 11일부터 13일, 20일부터 22일까지 평창군 로컬푸드 기획생산 시스템 구축 마을 권역별 방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평창 로컬푸드 기획생산 시스템 구축 마을 권역별 방문 교육은 기획생산 참여희망 농업인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이 팀을 이뤄 찾아가는 로컬푸드 기획생산 교육입니다. 이번 교육은 평창군 먹거리 정책 및 비전 공유, 로컬푸드 시스템의 이해 및 실천 사례 등을 교육하고 중소가족농, 고령농, 귀농 귀촌인 등의 로컬푸드 기획생산 참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관계자는 이번 로컬푸드 기획생산 마을 권역별 방문 교육을 통해 농업인을 조직화함으로써 평창군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은 전면적인 민원실 사무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해 민원인 중심의 민원실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청 민원실은 98년 처음 개소된 이후 20년 이상 시설 개선 없이 민원 수요에 대응해오고 있었으나 지난 3월부터 사무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5월 11일 국민들을 맞이했습니다. 평창군은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 창구를 마련했으며 민원 창구 재배치, 민원인 편의시설 및 공간 확충, 조명, 창문, 사무집기 개선 등을 통해 민원인이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실내 환경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관계자는 주민 방문객들과 밀접하게 대면하는 종합민원실을 국민행복민원실에 걸맞게 탈바꿈했다며 앞으로도 최적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주민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야생진드기 감염을 막기 위해 기피제를 배부했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은 관내 주요 등산로 및 공원에 고정형 해충 기피제 분사기 12대 설치를 완료했으며 개인용 진드기 기피제 만여 개를 8개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해 배부했습니다. 얼굴을 제외한 겉옷과 신발 등의 기피제를 2-3회 정도 분사하게 되면 3-4시간 동안 모기와 진드기 등 유해 해충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계자는 야외 농작업이나 입산 시 적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야외 활동 후에는 입욕과 함께 입었던 활동복을 세탁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은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문화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장하는 공공시설은 평창문화예술회관,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등 문화시설 5개소와 전천후 게이트볼장 체육관 등 실내체육시설 25개소입니다. 군은 이외에도 이효석 문화예술촌, 무의예술관, 한강 시원지 체험관 등의 문화관광시설을 개방했으며 휴관 중인 나머지 시설들도 점차적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개장을 앞두었던 시설들에 대해서는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방역소독 실시,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배부, 관리자 방역수칙 교육, 방역관리자 지정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 사전 방역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평창군은 농장업과 가사 육아를 부담하는 여성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 여성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문화생활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에 사업 대상자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평창군은 작년에 비해 1인당 연간 지원액을 12만 원에서 자부담 없이 20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지원 대상자도 919명에서 올해 1,307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복지바우처 카드는 올해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발급은 원거리 여성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협군지부 이외에 지역농협에서도 가능합니다. 평창군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중단됐던 노인 일자리 사업을 5월 11일부터 전면 재개했습니다. 올해 재개된 일자리 사업 분야는 공익활동, 시장형, 취업발전형, 사회서비스형 등으로 사업비 총 71억 원 규모의 총 2,220개 일자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 어르신 500가구에 평창쌀, 라면, 누룽지 등의 식료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식료품은 평창군 체육회를 비롯한 10여 곳에서 기부한 성금 1,500만 원으로 마련됐으며 평창군 4.17 연합회가 기탁한 손소독제, 주식회사 화세계여행사에서 기탁한 면 마스크도 함께 전달됐습니다. 평창군은 평창영월정선 축산업협동조합과 지난 12일 2020년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군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기반시설인 부지 조성과 교육 및 ICT 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평창영월정선 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부지 매입과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경영지도와 컨설팅, 금융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평면 청년회 회원 9명은 지역의 취약계층 독거노인 2가구를 방문해 주거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용평면 청년회는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집수리를 해주는 등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늘 앞장서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